뉴스 브리핑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의 여경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불타는 자동차 안에 갇힌 승객을 구했다는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1월 13일 새벽 자동차 한 대가 스타벅스 주차장에서 충돌로 인해 불이 붙었습니다. 여경 비앙카 가르시아와 두 동료가 사고 현장에 긴급 파견됐습니다. 현장 영상을 보시면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자동차 앞은 이미 불이 붙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가르시아는 자동차가 곧 폭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망설임 없이 자동차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운전자는 이미 차 안에서 빠져나왔지만 여자 승객 한 명이 여전히 차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어떻게든 승객을 구출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엔 승객이 전혀 안 보였고 짙은 연기와 타오르는 불만 보였습니다. 가르시아는 혼수 상태에 빠진 승객을 발견하고 그녀의 손을 잡고 빠져나올 때까지 계속 밖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결국 승객은 경찰들에 의해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가르시아는 동료들과의 협력으로 승객을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었다며 공을 동료들에게 돌렸습니다. 사건 발생 후 샌안토니오 경찰서는 페이스북에 이번 사건을 공유하면서 용감한 경찰들이라고 칭찬했습니다. 헐리우드 배우 키아누 리브스가 티베트를 위한 콘서트에 참가한다는 이유로 중국 네티즌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다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살펴보시죠. 키아누 리브스가 오는 3월 3일 개최되는 티베트 하우스 자선 콘서트에 참석을 확정해 중국 네티즌들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티베트 하우스는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의 요청으로 설립된 비영리 단체입니다. 이번 콘서트는 티베트 문화를 보호하고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의 행사로 수익금 잔액은 티베트 하우스에 기부됩니다. 행사에는 키아누 리브스를 비롯해 패티 스미스, 이기팝 등도 출연할 예정입니다. 그 가운데 중국 네티즌들은 키아누 리브스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키아누 리브스가 중국계 혼혈 스타로 알려지면서 중국에서 상당한 인기를 누려왔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1950년 티베트를 침공해 합병한 후 자국 영토로 주장 중이며 달라이 라마는 인도 북부 다람살라에 티베트 망명 정부를 세우고 비폭력 독립운동을 이끌고 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키아누 리브스를 향해 티베트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이라면 그를 좋아하는 것을 그만두겠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는 키아누 리브스가 출연한 영화에 대한 보이콧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영화 매트릭스 리저렉션은 지난달 중국에서 개봉했지만 혹평과 함께 750만 달러의 수익을 얻는데 그쳤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세계 각국의 올림픽위원회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자국 선수들에게 개인 휴대폰 대신 대포폰 사용을 권고했습니다. 25일 미국 매체 인사이더에 따르면 미국 올림픽 패럴림픽 위원회는 선수단에게 올림픽 기간 동안에 개인 휴대폰 대신 대포폰을 사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개인 휴대폰 사용 시 모든 문자, 이메일, 온라인 기록, 앱 활동이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고 보안상 문제에 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데요. 영국과 캐나다에서도 자국 선수단에게 개인 전자기기 반입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등도 선수들에게 올림픽 이후 폐기할 수 있는 대포폰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중국 올림픽위원회가 올림픽 개막 2주 전부터 의무적으로 요구한 마이2022라는 모바일 앱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이2022 앱은 올림픽 기간 동안 선수들의 건강 상태를 기록하는 용도로 만들어졌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사이버 보안 연구소인 시티즌랩에서는 마이2022의 보안이 매우 취약해 데이터 유출 우려가 있고 예민한 단어는 검열되며 개인정보 유출, 중국 당국의 감시, 해킹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선수들이 대포폰을 사용하더라도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리 방화벽이라고 불리는 검열 시스템으로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이 접속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베이징 올림픽위원회는 전혀 근거가 없다. 이러한 우려는 전적으로 불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공용 와이파이를 통해 해외 선수들에게는 예외적으로 접속을 허가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NTD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